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없으신가요? 훈련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기록은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답답하죠.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데 왜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원인, 정크마일이라는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웜에 지난 여름 땡볕에서 토 나오게 열심히 뛰었는데 가을 대회 때 더 느려지는 것 같아요. 막판에 피똥 쌌습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속상한 말이잖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문제의 원인이 대체 뭔지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속 시원한 해결책까지 같이 찾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답답한 사연을 가진 어느 러너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 정크마일이 정확히 뭔지 진단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지, 우리 몸에 어떤 숨겨진 비용을 청구하는지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주 명쾌한 양극화 훈련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 유진이라는 러너가 있습니다. 이분 일주일에 100km씩 뛰는 진짜 누구보다 성실하게 훈련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훈련 계획은 완벽해 보이는데 지난 대회 마라톤 기록은 오히려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코치인 하나 코치가 훈련 일지를 정말 샅샅이 훑어봤죠. 주간 템포런도 하고 있고 장거리 달리기도 하고 있고 마라톤 페이스 훈련까지. 아니, 필수적인 훈련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빠진 퍼즐 조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 코치가 문제의 핵심을 딱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문제는요, 막 힘들게 훈련하는 날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바로 편안하게 달려야 하는 그 쉬운 날에 유진이 어떻게 달리고 있었는가.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당신의 훈련을 망치고 있던 숨은 방해꾼, 그 이름은 바로 정크마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숨겨진 문제가 대체 뭘까요? 하나 코치는 유진의 훈련 기록을 보다가 그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던 특정한 패턴을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네, 그게 바로 정크마일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정크푸드 생각하시면 쉬워요. 영양가는 없는데 칼로리만 뒤지게 높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시간과 에너지는 있는 대로 다 쓰는데 정작 실력 향상에는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쓸잘데기 없는 달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크마일이 주로 발생하는 구간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레이존이라고 불러요. 회색지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회복을 하자니 너무 다 빠르고 그렇다고 실력을 키우기엔 또 너무 다 느린 말 그대로 요놈도 저놈도 아닌 아주 애매한 강도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바로 최대 심박수의 75%에서 85%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유진의 경우는 150에서 165 심박수 정도. 데이터를 보니까 유진은 분명히 쉬어야 하는 날인데도 바로 이 강도로 계속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회복이 아니죠. 오히려 몸의 피로를 계속 쌓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안 달림만 못한 짓을 한 거예요. 너무 빡셌던 거죠. 인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훈련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바로 투자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쏟는 노력이라는 비용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큰 성과, 즉 보상을 얻고 있는지 따져보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정말 한눈에 쫙 들어와 불죠? 여기 그레이존을 보세요. 피로 비용은 겁나 높음인데 체력 ROI는 뒤지게 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강도 훈련만큼이나 몸은 피곤해지는데 정작 실력은 거의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가성비 훈련인 셈이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몸의 퓨얼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그레이존 훈련을 계속하면 우리 몸이 효율적인 에너지원인 지방을 태우는 법을 잊어버리고 작고 한정적인 에너지원인 글리코젠, 즉 탄수화물만 먼저 갖다 쓰게 돼요.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기에서 후반에 급격하게 방전되는 거, 흔히 벽에 부딪혔다고 하잖아요. 완전 피똥 싸는 구간이죠. 바로 이게 그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쌓인 피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이 숨겨진 비용이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훈련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따라보죠. 이 평범함의 함정에 빠지는 과정은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그레이존에서 달립니다.
끝내고 나면 뜰만하네, 껌이구만 싶지만 사실 우리 신경계는 스트레스를 받고 코르티솔 수치가 막 올라가요. 이렇게 숨겨진 피로가 차곡차곡 쌓이면 진짜 중요한 고강도 훈련 날의 100%가 아니라 80%의 컨디션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약간의 타협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성과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그럼 그레이존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목표를 가진 어떤 러너에게는 이 그레이존이 오히려 딱 맞는 훈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 비교를 한번 보세요. 왼쪽부터 볼까요? 유진처럼 기록을 단축하고 경기 성적을 내는 게 목표인 선수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레이존은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시간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2~3번밖에 훈련 못하는 분들, 또는 그냥 건강이나 칼로리 소모가 목적인 분들, 그리고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해 기초 체력을 쌓는 분들에게는 이 그레이존 훈련이 오히려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원인 진단은 끝났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알아봐야겠죠? 여러분의 잠재력을 확 깨워줄 명쾌한 해법, 바로 양극화 훈련 솔루션입니다. 그 해결책의 이름은 바로 양극화 훈련인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양극화 훈련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지런이나 회복런 같은 쉽게 뛰는 날에는 겁나 편안하게 달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충분한 휴식하고 리커버리도 해서 계획된 고강도 훈련 날에는 각 잡고 빡세게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어중간한 중간지대, 즉 그레이존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양극화 훈련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철학이 있어요. 쉬운 달리기의 목표는 훈련 스트레스를 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쉬는 날 확실히 회복하고 에너지를 꽉꽉 발로 밟아서 채워놔야 힘든 훈련 날에 100%가 아니라 120%의 힘을 쏟아 부을 수 있겠죠. 그래야만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 코치는 이런 멋진 말을 남깁니다. 느린 것이 새로운 빠른이다. 정말 역설적이죠?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더 빨라지고 싶다면 역설적이라도 쉬운 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느리게 달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쉽게 뛴다고 생각했던 그 달리기는 과연 정말로 쉬운 달리기였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훈련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대회 날 고생 안 하려면 양극화 훈련 잘하게요.